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찬원입니다. 4월 4주차 마지막 주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25일 금요 경마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4월 27일 마지막 주 일요일은 서울에서 뚝섬배 대상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세 이상 암말들의 1400m 중거리 경주인데 부산의 마필들이 5마리가 올라갔습니다. 부산에서 뭐 저번 주처럼 선전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서울에 마필들이 선전할 수 있을지 해당 경주 일요일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고, 부산 경마는 지금 서강주 기수가 군 복무로 인해서 오랫동안 자리를 좀 비웠다가 복귀를 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많은 마필에 기승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서강주 기수가 복귀 이후에 어떤 부산의 변화를 보여줄지 귀추가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부산 1경주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브리도 미라클이죠. 직전 경주 아주 좋은 배당으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 분명히 주행검사에서 기본기를 보였던 마필인데 데뷔전에 관심을 가졌더니 데뷔전에 완전히 바닥을 쓸어놨어요. 자, 그러고 다음 경주 유광희 기수가 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반부터 아주 강력하게 배당판을 뚫고 나와버리더라고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이 브리도 시리즈 왔다 갔다 많이 하는 마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좀 주의가 필요한 시리즈다. 브리도 시리즈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거 보면 참 잘해요, 진짜. 정말 잘해요. 뭘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잘하는데 정말 최고입니다. 역시 브리도 미라클 직전에 유광희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도 그렇게 빠른 스타트로 선입전개를 했어요. 이번에 이제 말은 더 좋아졌고 기수도 정도윤으로 바뀌었고 말도 좋아졌고 기수도 좋아졌고 당연히 승마로 인정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마필이 될 것 같고, 윈게이트는 조찬훈이 이제 평일 방송에서 우리 파트너 김상훈 위원님이 소개를 시켜줬던 마필이죠. 이번 주 관심 마필 탑3에서 소개를 시켰던 윈게이트. 일단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훈련 때 모습을 보여드렸듯이 아주 상태가 좋아요.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이지만 상태감이 상당히 좋고 주행검사에서도 기본기를 보였던 마필이고 모든 면이 다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외곽 게이트의 다실박이 수사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여기에 이제 팔려주고 있는 마필이 직전 경주 조금 아쉬웠던 이제 용비 레전드가 많이 팔려주고는 있는데 브리도 미라클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마번 정리는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경주에서 볼 수 있는 복병 마필은 만약에 주로 상황이 이제 너무 그때그때마다 달라서 현장에 가서 봐야 되겠지만은 저번 주의 주로가 만약에 이번 주처럼 또 같이 연관돼서 이어진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봐야 될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뭐냐? 외곽의 댄싱 로즈입니다. 정동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서 약간 좀 어렵기는 하죠. 어렵기는 하지만 안쪽에 있는 마필들은 실상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발걸음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없어요. 댄싱 로즈도 기본기는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정동철 기수 기승이고 외곽 게이트 출발이다. 경기 조건이 워낙 좋습니다. 기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입전개까지도 가능하고 더군다나 안쪽이 무겁다고 해서는 외곽 게이트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죠. 그래서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 3마리가 좀 앞서 있긴 한데 우리가 삼복승식에서라도 복병으로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이번 경주에 댄싱 로즈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금요일 부산 2경주입니다. 6등급 중거리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자, 이번 2경주 1400m 경주인데 이게 벌교의 봄이죠. 우에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제 1400m에 많은 관심을 받고는 있는데 자, 기수가 우에다. 제가 진짜 대놓고 이런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은 참 말 못하죠. 우에다 기수가 이번 달까지 하고 이제 5월 달에 일본으로 돌아간대요. 빨리 가야죠. 한국에서 고생하지 말고 돈도 안 되는데 여기에서 왜 고생하고 있습니까? 거기가 가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말 열심히 잘 타기를 바라겠고, 자, 일단 4월 마지막 주는 우에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으니 봐야죠. 볼개범이 직전 경주 올라왔던 끝걸음이 괜찮았습니다. 상대 마필이 지금 닥터 카렌이잖아요. 그러니까 닥테카란 같은 경우는 앞에는 무조건 가죠. 앞에는. 스타트가 워낙 빠른 마필이니까. 근데 닥터 카렌이 원래 이 지구력이 좀 부족한 모습을 항상 보였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우연치 않게
버텨냈죠. 지구력이 보강됐나? 그거는 이번 경주 뛰어봐야 알아요. 직전 경주 정말 우연치 않게 버틴 건지 아니면 이게 이제 설설 성장을 하면서 지구력이 보강이 된 모습인지는 이번 경주를 뛰어봐야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앞에 가서 갑자기 퍽 설 수 있는 닥터 카렌보다는 선위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벌교의 봄이 더 유리한 조건이긴 한데 기수의 조건에서 정도윤하고 우에다의 이 차이는 좀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일단 말은 말이고 또 기수는 기수기 때문에 마필의 전개적인 이점이라든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벌교의 봄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죠. 그렇게 좀 따져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이번 경주 1경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로를 좀 봐야 됩니다. 제가 이번 경주 딱 봤을 때 보이는 복병 마필, 딱 노리고 싶은 복병 마필이 뭐였느냐, 이게 후딘이라는 마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스타트 능력도 좀 있고, 얘는 이제 1600 직전에 뛰었다가 뭐 20마신 대차로 꼴찌 왔잖아요. 1600 안 돼요. 1400까지 어떻게, 1200이면 더 좋겠지만 1400까지는 어떻게 한번 좀 버텨볼 만한 그런 발걸음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경주 봐서 안쪽이 정말 저번 주처럼 깊다, 무겁다 그러면은 안 되겠죠. 하지만은 어느 정도 거 조금 저번 주보다 나아졌네? 이런 좀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러면은 복병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 외곽에서 이제 스피드보이도 게이트가 외곽 쪽이기 때문에 좀 좋은 조건을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 일단은 두 마리가 좀 보입니다. 복병 마필은 1번, 10번 두 마리가 보이는데, 현재까지 조건상으로 봤을 때는 1번 후디니가 좋기는 하나,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로 상황을 좀 보고 결정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복병은 후디니를 추천드리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6등급 중거리 16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직전 경주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 다시 다 출전을 했습니다. 직전 경주 같이 뛰었던 마필이 파워타임, 페이트, 스타포스, 거기에 하니뱅크까지 다 출전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 뛰었던 발걸음 때문에 안쪽에 파워타임하고 페이트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페이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유광희 기수에서 유광희에서 서승훈으로 기수 변경이다. 이거는 뭐 마티즈에서 페라리로 바뀐 뭐 그런 격이죠. 자, 그래서 페이트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평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 한 마리 출전합니다. 그게 스타포스. 일단은 안쪽 게이트 출발 조건의 두 마리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 뛰는 모습으로 봐서는 스타포스가 가장 좀 아까웠어요. 왜? 그러니까 올라오는 끝걸음의 보폭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포스 자체가 약간 좀 머리가 높긴 한데 보폭은 좋아요. 그러니까 보폭이 좋아서 성큼성큼 잘 뛰어 올라오는 모습인데, 직전에 너무 후미전개로 앞에 있는 마필들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훈련 상태도 곧잘 괜찮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평일부터 이 스타포스를 좀 더 주시를 하고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자, 이번 경주 안쪽에 있는 마필들도 괜찮으나 저는 여러분들께 좀 따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하니뱅크. 그러니까 실상적으로 하니뱅크 같은 경우는 직전에 정동철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복병으로 현장에서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정동철 기수 말 타는 걸 보니까 하하하하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직전에 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아쉬웠던 마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 또 우에다예요. 뭐 정동철이나 우에다나 뭐 50보 100보인데 그래도 라스트에 결승선에서 몰고 때리는 거는 정동철 기수보다는 우에다 기수가 확실히 나으니까. 우에다 기수가 뭐 다 별론데 그 하나는 또 잘하잖아요. 결승선에서 몰고 때리고 올라오는 것도 그거는 또 그래도 우에다 기수가 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희뱅크를 이번에 이제 문제는 뭐냐, 만약에 안쪽 주로가 깊은데 안쪽에 인코스 최적 전개하다가 결승선에 안쪽으로 뚫고 나온다? 그러면은 뭐 볼 일도 없죠. 자, 그러면은 뭐 4코너 도는데 안쪽으로 쑤시고 들어왔다. 자, 그러면 이제 그냥 꺼버리면 되고, 외곽으로 빼서 중간으로 쑤시고 나온다. 자, 그러면은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뭐 근데 기수들이 어떻게 탈지 뭐 제가 알 수가 없으니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예상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발걸음은 되는 마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이 하니뱅크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하경주입니다. 5등급 중거리 1600m 경주로 넘어왔습니다. 이번 경주 좀 복잡하죠. 혼전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직전에 일단 잘 뛰었던 세광라이트가 일단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두바이 기수,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자, 안쪽에는 로캔디,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6번 포스비 위드도 많이 팔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8번 메가머신도 팔려요.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배당판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여기서 깜빡이다 저기서 깜빡이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건데, 자, 문제는 뭐냐, 말들이 다 좋아졌어. 다 괜찮아요. 인기 마필들이 안 좋은 말은 없습니다. 선입전개 다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다 빠른 마필들이고 전개 자체도 잘 나오고, 메가머신 같은 경우에는 거세 이후에 확실하게 변화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세광라이트는 직전에 몰로 기수가 워낙 잘 탔고, 그래서 이 인기 마필들이 다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인기 마필들은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안 팔리고 있는 복병 마필 중에 조금 봐줄 만한 복병 마필, 안 팔리는 말 중에 봐줄 만한 복병 마필은 뭐냐? 저는 9번 플라잉 챔피언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플라잉 챔피언은 마이너스 3kg면 승급전이겠죠. 당연히 승급전.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라잉 챔피언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뛰는 모습을 보면 괜찮았죠. 선입전개에서. 자, 근데 직전 경주가 6개월 만에 복귀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6개월 만에 휴식을 취하고서 6개월 만에 복귀전을 취했던 마필이 2착으로 이제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얘도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빨리 나가주면 플라잉 챔피언 입장에서는 훨씬 더 땡큐죠. 왜? 안쪽에 지금 따다당 한 두세 마리 정도 보내놓고 딱 옆으로 한 3열 내지는 4열로 서서 붙여놓고 선입에서 감아둔다 그러면 지금 부산 주로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 플라잉 챔피언이에요. 승급전이기는 하지만 마필의 기본기가 괜찮아요. 괜찮고, 더군다나 직전에 이제 6개월 만에 뛰고 이번에 정상주기 돌아왔습니다. 마필의 컨디션은 훨씬 더 좋아졌어요.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인기 마필들의 발걸음도 좋으나 이번 경주 우리가 좀 노려봐야 될 복병 마필은 정상주기로 돌아온 플라잉 챔피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5경주입니다. 5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인기 1위가 후이지 넥스트입니다.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후이지 넥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30주의 공백. 30주면은 거의 1년이거든요. 근데 후이지 넥스트가 이제 공백을 갖기 전에, 휴양 가기 전에 뛰었던 모습을 보면 선입에서 모래 안 맞으면 뭐 워낙 잘 뛰었는데, 특히 주목을 해야 될 경주가 뭐냐? 휴양 나가기 마지막 경주.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11번 외곽 게이트에. 자, 그때는 이제 11번 외곽 게이트의 안쪽 마필이 빠르니까 외곽 선입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후미권에서 후미 전개를 했었는데, 이때 말이 모래 맞고, 원래 모래 맞으면 막 말이 막 모래 땅 튀기 시작하면은 막 정신을 못 차렸거든요. 와, 이게 뭐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되었던 마필인데, 모래를 그때부터 맞았어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휴양 공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휴양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은 여러분 훈련 상태를 잘 봐야죠. 몸이 무거운지, 어디 다리 이상은 없는지, 아팠을 때가 잘 고쳐졌는지, 이제 그런 상태를 봐야 되는데 조교 상태는 월등하게 좋습니다.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선행도 갈 수 있는 마필이고 모든 조건은 다 좋아요. 뭐 후이지 넥스트를 뭐 어떻게 뺄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보고 가야 되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 전개적인 이점을 좀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현상 좀 잘 못 만났습니다. 그 뭐냐? 트리플 악셀이라든지 이 트리플 드림, 이 트리플 시리즈 두 마리가 외곽 게이트 출발이었으면 훨씬 더 좋게, 얘들이 좀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텐데, 안쪽 게이트예요. 이 안쪽 게이트에서 유리한 조건은 아니거든요. 자, 근데 제가 그리는 그림은 뭐냐? 8번 후이즈 넥스트 유현명 기수가 뭐 마무리 훈련 상태도 좋기 때문에 무조건 쏘고 나갈 겁니다. 선행으로. 8번이 자리를 딱 잡겠죠. 선행으로. 자, 그러면 어차피 8번, 3번, 4번이 같이 몰고 나와요. 근데 유현명 기수가 안쪽 보면서 훅 하고 지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트리플 악셀하고 트리플 드림은 유현명 기수가 가서 자리를 딱 잡았을 때 어차피 그 뒷선이니까 여기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지 말고 바로 8번 보내놓고 잡고 외곽으로 이렇게 빼 나오는 거죠. 그럼 8번 보내놓고 2번, 3번이 땅 옆으로 서주면 그대로 돌아서 가면 결승선에서는 뭐 후이지넥스트가 워낙 기본기가 출중하니까 괜찮은 발걸음을 보이겠지만, 얘네들도
모래를 피하는 선입 전개를 제가 그리는 그림대로 전개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몰라요. 결승선에서 한 걸음 쓸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제가 뭐 이현종 기수한테 "이렇게 타라." 뭐 작전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현종 기수가 이 편성을 보고 지금 주로 상황을 보고 그렇게 전개를 해 준다고 그러면 '더없이 고맙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제가 예상을 하는 그림인 거죠. 내가 만약에 여기서 트리플 악셀을 탔으면 저 같으면 제가 이현종이라고 하면 저는 이거 편성을 딱 보고 '아 내 상대 마필이 이거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지금 타야지 후이지 넥스트는 못 이겨도 2 차건 들어올 수 있겠다. 왜냐면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기수들이 공부를 하면서. 저 같으면은 그런 전개를 가지고 그렇게 작전을 가지고 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번 경주 어차피 인기 마필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복병에서는 저는 이 트리플 악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금요일 6경주입니다. 4등급 1200m 단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안쪽에서는 이제 이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은빛대로는 지금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팔려주고 있는 인기 마필이 광복의 반석입니다.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해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저 광복의 반석 같은 경우는 데뷔전 한 번 뛰었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데뷔전을 뛰고 지금 이번 두 번째 경주에서 어떻게 뛸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마리가 당연히 한 마리는 꾸준하게 계속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또 한 마리는 한 번 뛰고 이번에 확실하게 좀 변한 그런 좀 느낌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두 마리가 많이 팔려주고 있는데 실상적으로 이번 경주 편성을 봤을 때 좀 가장 입맛에 딱 맞는 마필은 뭐냐? 이거는 부산 투데이죠. 부산. 자, 왜 부산 투데이냐? 일단은 선입 전개가 가능하고 지금 부산 주로에 맞게 외곽 게이트 주. 안쪽에서 선행 가는 말 한 두 마리 정도 선행 선입 보내놓고 외곽에서 11번 쭉 갔다 딱 붙이면 외곽 3열 정도 그때 딱 거기 외곽에서 잡아들고 있다가 결승선의 중간으로 그대로 쑤시고 나오면은 발걸음 좋아요. 부산 투데이의 발걸음도 기본기가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전개 조건이 좋은 거는 부산 투데이인데 자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이 부산 투데이가 직전 경주를 뛰고 나서 아파. 양 앞다리가 좀 아파. 많이 아파. 아팠어요. 자 그래서 치료를 좀 받았는데 일단 훈련 때 마무리 훈련하는 모습에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주마들이 실상적으로 생생한 마필은 없어요. 어디가 아파도 다 아파요. 왜? 말이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르시겠지만 이 말들이 만약에 인제 480kg 짜리다. 말이 480kg면은 부담 중량 뭐 이렇게 달고 그러니까 말의 그냥 체중만 봤을 때 480kg 짜리가 뭐 시속 58km, 60km로 뛰다가 한 걸음을 딱 디딜 때 그 딱 할 때 그 말의 발에 전달되는 그 힘은 8톤이에요, 8톤. 8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 힘으로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인제 충격이 흡수가 되면서 이렇게 분산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인제 말들이 구절이라든지 무릎 그러니까 인제 사람으로 따지면 손목이라든지 인제 팔꿈치 이쪽 부분이 많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직전 경주 이제 관절염에다가 좀 파행까지 좀 보였었는데 일단 마무리 훈련할 때는 괜찮아 보였어요. 괜찮아 보였기 때문에 현장에서 예시장에서 상태를 좀 봐야 되겠죠. 예시장 상태를 좀 보고 괜찮으면 저는 이제 부산 투데이를 좀 세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부산 투데이의 상태가 '아 아픈 게 좀 별로 괜찮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인기 마필들을 좀 더 유심히 봐야 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지 간에 전개적인 조건은 부산 투데이지만 좀 질병 내역이 있기 때문에 현장 컨디션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금요일 7경주입니다. 3등급 16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7경주는 제가 이제 후반부에 좀 경주들이 몰려있죠.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왜 이번 경주 준메인 경주냐? 인기 마필들을 못 믿겠어요. 왜? 자, 봅시다. 1번, 10번 카디널 포스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서승훈 기수 기승이 있고 외곽 게이트 출발이고 뭐 더없이 좋은 조건이죠. 자, 그런데 카디널 포스가 1800에 인기 마필로 팔리고 거의 꼴찌 들어왔어요. 1400은 카디널 포스가 좋아요. 잘 뛰었습니다. 그런데 1600 모르겠죠. 1600은 아직 인제 모르겠고 1800은 실패했고
장거리가 안 된다는 건 일단 검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중거리에 거의 끝자락에 1600인데 자, 얘가 어떻게 뛸 거냐? 이거는 뛰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기 마필이 뭐냐? 안쪽에 외곽에 11번 맹룡입니다. 유연명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얘는 뭐 선행 가고 외곽 게이트면 잘 뛰죠. 선행을 가면. 자, 그런데 맹룡 같은 경우에도 1600m에 그때 이호식 기수가 아마 기승했었죠. 이호식 기수가. 이호식 기수가 기승을 해서 인기 1위로 팔렸어요. 근데 꼴찌 들어왔어요. 얘도. 1400은 잘 뛰었어요. 맹룡이 선행 가면. 자, 그런데 1600에 선행을 간다고 해서 얘가 버틸까? 그것도 뛰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디널 퍼스도 그렇고 맹룡도 그렇고 1600은 뛰어봐야 하는 거예요.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자, 또 한 마리 인기 마필이 뭡니까? 자, 안쪽에 우리 두바이 기수 기승하고 있는 희망가람이죠. 김혜선. 이게 이제 인기 마필이에요. 안쪽에. 근데 희망가람은 직전에 12마리 뛰는데 꼴찌에서 세 번째로 팔렸단 말이에요. 9번째 팔렸던 마필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비인기마. 비인기마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어왔어요. 물론 뭐 김혜선 기수가 잘 타서 우승을 한 건 맞죠. 하지만 얘가 다시 또 우승을 할 거냐? 그거는 뛰어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전에 배당으로 들어온 마필들이 다시 배당으로 입상하는 경우는 깜빡이 팔리고 들어오는 경우는 별로 잘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인기마 3마리를 모두 다 못 믿겠다. 그렇다고 뭐 4번째, 5번째 팔리는 여기서 인기마, 뭐 안쪽에 영광의 프리세스라든지 황제 이런 마필들은 뛰어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기마 어설프게 팔리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를 주메인 경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기 마필들을 못 믿고 오히려 복병 마필의 발걸음이 훨씬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인기마를 놓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좋아진 복병 마필을 놓고 그냥 덤비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제가 뭐 평일 방송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마지막 주입니다. 더군다나 서울도 아니고 부산입니다. 인기마를 노릴 정말 얘가 너무 좋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확률이 없어요. 인기 마필들이 들어올 확률이.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복병 마필을 좀 노려보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7경주 준메인 경주를 정리하겠습니다. 금요일 8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국산 3등급 18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8경주는 제가 마지막에 좀 올려있는데 메인 경주로 좀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7경주와 똑같아요. 이번 경주도 인기 마필들을 못 믿겠습니다. 인기 1위 마필인 8번 여수파이터. 직전 경주 9개월 만에 휴양을 나갔다가 9개월 만에 뛰고 정상주기 돌아오니까 잘 뛰었어요. 휴양빨이 잘 먹혔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번에 이제 뛰어봐야지 솔직히 아는 거고 직전에 뭐 그냥 어리버리 까면서 밀려 들어온 건지 아니면 정말 말이 좋아져서 들어온 건지 이번에 뛰어봐야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팔려주고 있는 깜빡이가 뭡니까? 석세스풀. 허강주 기수가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여기 8경주까지 오기 전까지 말을 쭉 탔으니까 몸은 많이 풀렸을 거예요. 오랫동안 쉬었어도. 자, 그렇지만 그래도 서강주 기수도 오랜 휴양을 갔다 와서 이번에 이제 복귀하는 날이기 때문에 봐야죠. 더군다나 안쪽 게이트 이거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 상황이고 자, 외곽에 이제 10번 모르페우스인데 모르페우스 같은 경우는 1800이에요. 그러니까 17번을 뛰면서 1800m 1800m를 마지막에 뛸 때 송경윤 기수가 기승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송경윤 기수가 정말 기가 막히게 탔습니다. 말을 더 잘 탈 수가 없었어요. 정말 잘 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1800. 물론 이번에는 정도윤 기수 기승이니까 송경윤 기수 때보다는 좋은 발걸음을 볼 수도 있어요. 하나 제가 봤을 땐 3마리 다 뛰어봐야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7경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경주 역시 인기 마필들을 굳이 뭐 조합을 해가지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과감하게 복병 마필 제가 딱 눈에 띄는 그 복병 마필을 놓고 과감하게 그냥 배당으로 한번 뒤져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8경주, 7경주와 8경주 이 승부로 선정한 경주는 복병을 뭐 이 전 경주도 제가 인기마를 놓고 때릴 경주는 한 경주 정도 될까? 다 그냥 복병 놓고 때릴 거예요. 왜? 인기마들이 다 불안한 경주니까. 자, 그리고 또 마지막 주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꼭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 해서 8경주 메인 경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뭐 미리 말씀을 금방 드렸는데 굳이 인기마 필들에 연연할 수 있는 그런 경마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디서 경마를 하시든
건승하시고 저는 토요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